우리가 흔히 보는 비극적인 한국 영화와는 달리 방문객들은 한국 사람들의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성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부산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알 수 없는 고함과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외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지만 버스 안에 있는 기사분께서는 지금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는 부산 사투리를 쏟아내고만 있는데요. 결국 버스의 탑승을 포기한 외국인 여성은 씩씩거리며 버스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몇몇 한국인들이 어딘가로 외국인 여성을 끌고 가더니 단체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버스를 탑승하려던 도중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에린 카이프라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영국의 런던에서만 살아오던 저는 지금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약 1년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1년 전쯤 한국으로 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는 런던의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매우 빠른 시기에 기초학교에 취직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러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었으나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 입학 행사에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운전기사분밖에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영국에서 큰 철강 관련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 시간보다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을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지만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기점으로 점점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저는 학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 그리고 운전기사분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실에 누워서 처음 저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께서는 긴급한 조치로 어느 정도 정신도 찾고 안정적인 상태였기에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너무 놀라서 울고만 있는 저에게 아픈 게 다 나았으니 그만 울라고 했었던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병실에 함께 누워 아버지를 보살폈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실의 한편에서 자는 어머니를 보시고는 저에게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잘 지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시더군요. 너무 어렸던 나이에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병실에서 함께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였고 결국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로 수년의 세월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대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옆을 지켰고 수많은 사업 관련 사람들이 접근할 때에도 어머니가 아닌 저의 허락을 받을 정도로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인 어머니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왔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생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영국의 상위 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당시 아버지의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하셨으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였던 시절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아버지의 손길이 묻어있는 회사에는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더군요.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셨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했고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어머니의 도움조차 거절한 채 저 스스로의 힘으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자며 공부와 일을 해나갔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런던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험들을 오랜 시간 동안 통과해야 했지만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저는 5년이 걸리는 이수 과정을 단 2년 만에 수료하게 되었고
높은 교육 성적 때문인지 저희 학과에서는 첫 번째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마지막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 저는 그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게 되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러한 죄책감에서 같이 빠져나오자는 따뜻한 말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런던의 한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저는 그날 이후 매일매일 꿈만 같은 생활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고 행복한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과 함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혹시 한국인 학생들이나 한국인 동료가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평소 한국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건넸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국과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 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지, 사진과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혹시 한국인 거래처 사람들과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작게 미소를 보이실 뿐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어머니의 가르침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학교에서의 수업을 끝내고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실제로 한국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제가 사는 런던보다 더 살기 좋아 보이고 무언가 평화로움이 있는 나라더군요. 특히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날 때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런던의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많았지만,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한국 학교의 모습들에서는 전혀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저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보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동료와도 친해져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는 여름방학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학교에서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전혀 보지 못했고 보여서도 안 되는 날띠낡은 남자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돈을 노리고 집에 숨어들어온 도둑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지런히 신발까지 벗은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기척을 숨긴 채 집의 거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거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한 한국인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한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화를 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조금만 진정해 보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더군요.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며 진정하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과 몸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운전기사 비서분을 불러 한국인 아저씨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따지듯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하나 방금 있던 한국인 아저씨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며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혼자 철강 공장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아버지의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마침 그때 한국에서 사업체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인 아저씨 혁근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공장 운영에도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혁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동료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계속해서 혁근 아저씨를 소개해주려고 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꾸만 위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하시더니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런던에 있던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다 가보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세포가 생긴 위의 부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수술 방법만을 권유했고, 저는 도저히 그러한 런던의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고, 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병실 옆에서 눈을 떠보니 저희 눈앞에 제가 너무나 싫어하던 혁근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병실을 나가라는 화를 냈었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혁근 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위로감도 들고 슬픈 마음에 저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갑자기 저의 손을 붙잡고는 같이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는 방법을 제시하시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런던보다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 라며 한국행을 거부했지만 그저 누워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잡기 위해 혁근 아저씨를 따라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근 아저씨께서는 부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의 부산으로 가셨고, 저는 다니고 있던 런던의 학교도 그만둔 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아저씨와 함께 부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과 관련된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절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해보자는 놀라운 한국인 의사분을 치료 대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저와 함께 힘을 내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되어만 갔고, 곧바로 죽과 관련된 부드러운 음식들은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면서 기력을 찾아가게 되었죠. 혁근 아저씨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도 한국에 올 수 있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렇게나 싫었던 아저씨였지만 이제는 무언가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진정되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한국제 학교에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다행스럽게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리를 저는 한국에서 힘들게 얻을 수 있었고, 돈을 버는 것을 떠나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첫 출근을 발령받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산의 병원에서 계속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저와 어머니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혁근 아저씨와 함께 어머니를 돕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발령받은 한국의 첫 학교에 출근하려고 일어난 순간 제 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식은땀과 자꾸만 앞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증상이 느껴졌지만 저는 출근 첫날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길거리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학교로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만 힘이 없고 입술이 마르는 증상이 느껴졌지만 학교에 도착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었고 저는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도착한 버스에 힘들게 탑승하려던 순간 한국인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화를 내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던 것과 아직 완전히 한국말을 익히지 못해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기사 아저씨는 저에게 화를 내며 달려오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고, 제 뒤에 있던 수십 명의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 승객들이 갑자기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의 눈에는 하얀색의 병원 천장이 보일 뿐이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주위를 둘러본 저는 곧바로 혁근 아저씨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아저씨께서는 제 손을 붙잡고 하늘이 도왔다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인 의사분께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너무나 파랗게 변해버린 저의 입술의 심각성을 느낀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는 곧바로 정신을 잃은 저를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분들과 함께 버스에 있던 제세동기를 사용해 저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긴급처치를 시도하셨고, 그러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저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채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 왜 그렇게나 저에게 소리를 치며 당장 내리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혹시 가족 중 심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곧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앞으로도 유전적인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병원을 와서 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치료 그리고 저의 심장에 대한 문제점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껏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오해했고 혁근 아저씨에 대한 나쁜 마음 때문에 한국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와 어머니는 둘 다 무사히 병원을 퇴원해 혁근 아저씨와 함께 부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혁근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에는 나쁜 마음만 들었지만 지금은 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혁근 아저씨를 보내 저와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준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두 분 다 천만다행으로 치료 잘 받아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